2022년 새해를 펀치 한 대 맞고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이 안타까운 상황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야, 네가 연예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왼쪽 눈이 이 썸네일에서 보셨죠? 지금 터미네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가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공포 시화가 됩니다.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거 오늘 참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텐데 이거 뭐 새해부터 한 방 맞고 시작하는 거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거 뭐 3년간의 긴 하락장의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첫 영상에서 올해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할 이슈들을 쫙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바로 금리 인상 관련이었는데 이거 오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데. 먼저 이거 보자면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금리 올리자. 3월 정도에 다 끝내는 걸로. 이건 뭐 벌써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이퍼링 끝나는 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줄이자. 채권을 줄인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채권을 줄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채권을 갖다 판다 이런 말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줄 때 어떡하죠? 자기들이 돈을 막 팡팡팡팡 찍어서 이걸 나눠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하면 연준이 그걸 사갑니다. 달러를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연준한테 받은 달러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선심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니까 이 달러가 시장으로 쭉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채권을 연준이 내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다시 연준으로 쭉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돈을 막 찍어서 시장에 풀어줘야지 주식이 올라가고 코인도 이렇게 쭉쭉 올라갈 텐데 이거 시장에 풀려있는 이 돈을 줄인다라고 하니까 이거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주식시장 이거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S&P 500이 1.94%가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3.34%가 하락. 기술주 특히 뭐 이제 그 성장주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흑자를 내지는 않지만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은 이거 오늘 완전히 다 폭망했는데 위험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위험한데 위험자산부터 이제 줄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뭐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이 코인이 위험자산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인이 아주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3월에 테이퍼링 끝내겠다는 건 이제 우리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금리 인상 3번까지도 하는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공격적으로 벌써 풀린 돈까지 빨아버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거 완전히 패닉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만 냉정을 되찾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지난달에 이 사람들이 회의한 내용을 오늘 그냥 본 겁니다. 이거 보고 아이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 이런 흑심이 있었다니 하고 이제 깜짝 놀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이 확정적이 아닙니다. 확정적이 아니고 지난달의 상황이 이런 이제 회의를 했을 때 그 상황이 3월 달까지 쭉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어진다면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돈을 다시 빨아들인다니까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긴 하지만 이제 얼만큼 그렇게 하겠다는 지의 기준은 이제 없습니다. 마치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찍어내고 풀어줬죠. 이걸 다 다시 빨아들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미국 부채 한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에서 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지난 2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의 40%를 찍어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는 연준의 자산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연준의 웹사이트입니다. 연준의 자산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뭐 돈 찍어내서 그걸로 채권 사서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자, 2008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1트릴리언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돈을 엄청 찍어내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그런데 여기가 2020년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수익 상승을 해버리고 나서 잠깐 쉬는 듯 하더니 또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연준의 자산이 얼만큼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8.7 트릴리언 달러.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의 한 1경원 정도. 이거 뭐 감이 없는 그런 숫자인데요. 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돈이 풀리니까 이게 너무 이거 심각하죠. 이걸 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미 풀려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이 망합니다. 이걸 다 빨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좀 뭐 남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하는 신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들도 그래 이번엔 참자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막 찍어낸다면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거의 5년에 40% 정도씩 늘어가고 있죠. 제가 usdebt.org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지난 제 영상에 보면 미국의 부채가 얼만큼 심각한지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부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의 이 금리 정책, 이 어마어마한 이 연준의 자산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 조정을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부채 한도를 올려서 미국이 파산을 면했죠. 지금 속도로 이제 돈을 쓰고 있다면 올 여름이면 돈 다 바닥납니다. 부채 한도 올린 거 그거 그냥 다시 올라가서 벌써 이제 또 한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채 한도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막 찍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약에 나눠 갖는다면 이 세계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민망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또 부채 한도를 이만큼 올려놓고 또 정치적으로 또 이걸로 대립하면서 막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이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파산할 뻔했네 하면서 이제 또 시선을 거기다만 이제 꽂고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복잡한 화폐 정책을 얘기하면 우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들은 어느새 발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본다면 방향이 보입니다. 미국 부채는 장기 우상향, 달러의 화폐 발행량도 장기 우상향, 금리를 올려도 채권을 다시 내다 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러의 화폐 발행량은 언제나 아직까지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잠깐 긴축 정책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100년의 역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비트코인도 이제는 소수의 가진 자들의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죠. 가진 자들로의 쏠림 현상. 이 고래들이 우리가 그냥 깜짝 놀라서 에코하고 던지면 그냥 다 주워 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도 없겠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이 비트코인 또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이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근데 지난번 영상에 야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 이런 말 누가 못해? 10년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에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언젠가는 우상향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면 다음에 조정 하락이 있었죠. 엄청난 상승 후에 이런 뭐 거의 수직 상승이 있었던 해 그 다음에 빼고는 매년 올랐습니다. 트렌드 is your frien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따라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현재 가격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2,560달러.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6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하염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뚫어버리고 저항선이 되어서 튕겼다가 오늘 사정없이 내려와 버리고 있죠. 이제는 42,000달러 강력 지지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가?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42,000달러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보면 과거에 기관들이 이 42,000달러에 굉장히 많은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33,000달러 그리고 30,000달러대 산 기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40,000달러 선에서 산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튕긴다면 아마 이렇게 이제 가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여기가 뚫릴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 압력이 세면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세면 쭉 깊이 찔렀다가 다시 이제 튕겨 나갈 확률이 높고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지지선을 확인해 주다가 몇 번 두드리다가 쭉 빠지고 그리고 다시 튕겨서 저항선까지 확인해 주고 쭉 빠진다면 이러면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42,000달러 지지선은 굉장히 강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지선에 사고 저항선에 판다. 그런 원칙으로 분할 매매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다가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커뮤니티 글에 제가 레버리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거래소 보유량 대비 레버리지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지표는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이 전체 미약정 체결 나누기 거래소 보유량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보라 색깔은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폭발력이 생기죠. 자,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쭉 빠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레버리지가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쌓여져 갑니다. 레버리지가 쭉 올라가서 여기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여기도 고점인데요. 여기서 레버리지가 쭉 빠지면서 가격이 이번에는 급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쇼트 물량이 몰려서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게 다 이제 쇼트 물량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쇼트 물량 레버리지가 쭉 빠지면서 가격이 급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여기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레버리지가 또 쭉 빠지면서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번에 롱 물량이 많이 몰린 거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 쭉쭉쭉쭉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쭉 빠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고점마다 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레버리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로 보고 있습니다. 롱 물량입니다. 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졌다가 지금 조금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는데도 롱 레버리지 물량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청산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사람들이 붙고 있습니다. 아직도 탐욕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쇼트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쇼트를 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이 차트로 들어와서 오늘 큰 하락으로 인해서 쇼트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폭락장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구간이 큰 폭락을 하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다 털어버리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 그러다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듯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다가 이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서 큰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폭락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횡보.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면서 더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이 마무리가 되고 큰 상승으로 연결. 자, 그리고 12월에 큰 하락이 있으면서 레버리지를 또 털어버렸죠. 그리고는 횡보. 그리고 또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실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빠졌죠. 이제 이 패턴이 마무리가 되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관련 회의록 때문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을 맞이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적인 걸 느끼게 되죠. 앞으로 몇 주간은 안타깝지만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뉴스가 나와서 또 연준의 제롬 파월이 또 갑자기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급반전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금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기술의 발전을 보자면 이건 너무나도 또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용기 내시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인내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도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겨내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